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는 그래픽 스코어가 17,391점, 피직스 스코어가 23,929점, 컴바인 스코어가 8,562점, 토탈 스코어 16,373점으로 큰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근데 점수만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요즘은 PD 충전기 많이 사용을 하시죠. 노트북을 구매할 때 이 노트북이 PD 충전을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노트북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정도 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전력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는 65W PD 충전기 범용으로 판매하는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는 CPU도 높은 전력을 사용하고 그래픽카드도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데, 이게 65W가 지금 택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W 충전기가 시중에 판매를 하죠. 그걸 찾아보면 USB가 막 3개씩 4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 보면은 한 포트는 최대 출력이 65W 밖에 안 나오고 60W 밖에 안 나오고 이래서 100W가 안 나오는 그런 충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에 사용하기는 사실 좀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에서 ASUS에서 ROG 100W USB-C 어댑터라고 해서 PD 충전기가 출시를 했어요. 일반 어댑터처럼 그냥 하나에서 100W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건데,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제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품은 이렇게 ROG 스타일의 박스로 되어 있고 100W USB-C 어댑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성은 PD 충전기가 있고 전원 연결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글이 적혀 있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은 클로버 케이블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D 충전기는 포장 비닐이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뽁뽁이 안에 일반 비닐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OG 마크가 찍혀 있죠. 또 이 ROG 마크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제 게이밍 쪽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출력이 높은 게이밍 노트북의 충전기랑 케이블 두께가 거의 같고 케이블도 상당히 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결부는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의 사이즈는 가로 7.5cm, 세로 7.5cm의 정사각형이고 두께는 2.8cm입니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고요. 제품에 이렇게 시리얼이 있다는 것은 바로 ASUS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게이밍 제품의 충전기 중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인 200W 충전기랑 비교를 해보면 옆으로의 폭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길이가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PD 충전기가 약간 더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딱 이런 느낌의 차이고요. 길이는 정확하게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1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ASUS에서 뭔가가 나왔으면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ROG 마크를 딱 받고 나왔으니까 이게 게이밍에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게이밍 노트북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한 노트북은 당연히 PD 충전기가 되는 지원이 되는 제품입니다. ROG 제피러스 G15, GA503QM, BR5939WD에 테스트를 했고요. 원래 이 제품은 200W 충전기를 사용하죠. 20V의 10A 충전기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굴렸을 때랑 그 다음에 100W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테스트를 한번 굴렸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테스트는 시네벤치, 그 다음에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나이트라이드, 포트로얄 이렇게 구동을 했고요. 각 테스트를 구동을 하고 10분을 쉬고 다시 구동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CPU 테스트 프로그램이 시네벤치 R23을 구동했습니다.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멀티코어 12937점, PD 충전기 연결 시에는 12055점으로 점수만을 보면 900점 정도의 차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온도와 클럭의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다른데요. 충전기를 연결해서 구동했을 때는 최대 온도 82도, 평균 온도 78도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CPU의 작동 클럭이 4.0GHz로 꾸준히 유지가 됐죠. 그런데 100W PD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처음에는 최대 온도 82도를 찍고 4.0GHz로 작동을 하다가 3분 정도 흐른 후부터 클럭과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클럭이 3.6GHz로 떨어지면서 온도도 73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점수는 900점의 차이가 나지만 이게 길게 사용을 할 때는 10%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 3.6GHz로 꾸준히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CPU만 사용을 할 때의 비교입니다. 이제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그래픽 스코어는 18313점, 피직스 스코어 23344점,
컴바인 스코어 8561점, 토탈 스코어 16931점을 기록했고요.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는 그래픽 스코어가 17391점, 피직스 스코어가 23929점, 컴바인 스코어가 8562점, 토탈 스코어 16373점으로 큰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근데 점수만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초반에 데모 테스트와 그래픽 테스트 1, 2번에서는 CPU를 거의 사용하지를 않고 CPU를 테스트하는 피직스 구간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CPU만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한 쪽으로 몰아주는 스타일로 분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실제로 CPU와 그래픽 카드가 전력을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게임이라면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랑 100W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랑 큰 차이 없이 구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빡센 프로그램인 나이트라이드를 돌려봤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는 그래픽 스코어가 42837점, 피직스 스코어가 13996점, 토탈 스코어 32722점이고요. 100W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는 그래픽 스코어가 31644점, 피직스 스코어 13778점, 토탈 스코어가 26491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이트라이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테스트에서 CPU와 그래픽 카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죠. 100W PD 충전기의 그래프를 보시면 CPU와 그래픽카드의 클럭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픽 테스트에서 프레임 차이를 보면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198.72프레임, PD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149.05프레임이 나오고요. 그래픽 테스트 2에서는 213프레임, 154프레임 정도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로얄의 경우는 충전기 사용 시에는 4559점, 100W PD 충전기 사용 시에는 4241점으로 거의 성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모양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포트로얄의 경우는 CPU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픽 성능만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력을 그래픽 카드로만 밀어주니까 실제 성능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사용할 때는 아머리 크리에이터에서 터보 모드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PD 충전기 사용 시에는 터보 모드가 안 되고 성능 모드에서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점수 차이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생각보다는 되게 잘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외부에 나갔을 때 어댑터를 가져가지 말고 PD 충전기 100W짜리 연결했을 때는 거의 성능에 손실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외부에 나가가지고 PD 충전기 연결하셔가지고 진짜 빡세게 게임을 돌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나갔을 때 뭐 이제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볼 때 조금 높은 성능의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셨던 것처럼 CPU 쪽으로 한쪽으로 전력이 몰리거나 그래픽 카드 쪽으로 한쪽으로 전력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100% 성능을 다 냈고, 그 다음에 이제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 어느 정도 성능이 분배가 되는 정도 수준이면 뭐 성능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CPU도 빡세게 갈구고 그래픽 카드도 빡세게 갈구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W 충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PU도 TDP가 35W짜리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TDP 맥스로 95W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게이밍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댑터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쓰는 제품의 어댑터가 230W나 240W 아니면 280W까지를 사용을 하는 거다. 그러면 실제로 이 영상에서 보신 것보다 성능의 로스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CPU가 이제 TDP 45W짜리이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뭐 최고 TDP를 130W, 135W 이렇게 쓰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성능의 로스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내가 사용하는 내 노트북이 사용하는 전력이 200W 정도 수준이다, 내 충전기가 200W짜리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웬만큼 성능이 잘 나온다 라고 보셔야 되고, 230W 이상의 제품이다 그러면은 이게 구매를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서 뭐 잘 구매를 하셔야지, 뭐 나는 280W 아답터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PD 충전기 하니까 뭐 출력이 영상만큼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인지를 하시고 제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